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은퇴를 준비 중이신 분들, 혹은 이미 은퇴하신 분들께 정말 중요한 정보를 드리려고 해요. 오늘 주제는 바로 은퇴 후 꼭 챙겨야 하는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를 잘 챙기시면 은퇴 후에도 활기차고 행복한 생활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목표 세우기입니다. 은퇴 후에는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죠. 처음엔 좋지만 나중엔 그 많은 시간에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무기력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해요. 목표는 삶에 의미를 주고 하루하루를 보람차게 만들어줍니다. 은퇴 후에는 특히 목적과 목표 없이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무기력증이나 우울증에 빠질 우려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퇴 후의 시간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활기찬 노후를 보내기 위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목표가 왜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첫째, 목표는 삶의 방향을 제시해줍니다. 목표가 있으면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계획할 수 있어요. 이 계획이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보람차게 만들어줍니다. 목표를 설정하면 단순히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날그날을 보다 의미 있게 보내게 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목표가 없는 시간은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목표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생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삶의 활력을 찾게 됩니다. 은퇴 후에도 활기찬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자극할 수 있는 목표가 필요합니다. 셋째, 목표를 이루면 성취감이 생깁니다. 작은 목표라도 이루면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러한 성취감은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성취감은 우리를 더 긍정적으로 만들고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작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책이나 조깅하기, 아침에 책 10페이지 읽기 등 아주 작은 목표부터 세우세요. 아침에 먼지같이 작은 목표를 이루고 나면 나머지 하루는 더 큰 목표를 향한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작은 성취가 쌓이면 더 큰 도전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으로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여행 가기, 새로운 언어 배우기처럼 긴 시간 동안 도전할 수 있는 목표도 좋아요. 장기적인 목표는 삶의 큰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장기 목표를 설정하면 인생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매일, 매주, 매월 해야 할 일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목표를 이루는 과정이 더 명확해지고 목표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목표를 세분화할수록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운동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목표를 이루는 근본이기도 하고요.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줘요. 은퇴 후에는 특히 신체 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운동이 더욱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왜 운동이 필요한지 알아볼까요? 첫째, 운동은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체력을 유지시켜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운동이 더욱 필요해요. 규칙적인 운동은 근력을 유지하고 체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들고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합니다. 평균적으로 40대 이후 성인은 매년 약 0.5%에서 1%의 근육량을 잃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비율은 60대 이후에는 더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은, 특히 근육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둘째, 운동은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하면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져요. 엔도르핀은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며 운동을 통해 분비되는 엔도르핀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증진시켜서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체적으로도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혈색을 좋게 하며 폐활량을 증가시킵니다. 셋째, 운동은 사회적 활동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운동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사회적 관계를 넓히고 은퇴 후에도 활기찬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과의 교류는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시작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매일 30분 정도 걷기부터 시작해보세요. 공원을 산책하거나 강변을 걸어보는 것도 좋아요. 걷기는 가장 쉬운 운동 중 하나로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걷기는 심폐 기능을 강화하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 동작을 배워보세요. 유튜브에서 많은 영상을 찾을 수 있어요. 스트레칭은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유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칭은 관절의 가동 범위를 늘리고 근육의 긴장을 완화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골프, 수영, 요가 등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보세요.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스포츠 클럽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취미 운동은 즐거움을 주면서도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운동을 시도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부입니다. 늦은 나이에 웬 공부야 할 수도 있지만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문명의 이기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은퇴 후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뇌를 활성화하고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첫째, 공부는 두뇌 활동을 촉진시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활발하게 활동해서 치매 예방에도 좋아요. 두뇌는 끊임없이 자극을 받을 때 더욱 활발하게 기능합니다. 둘째, 공부는 자아 실현에 도움이 됩니다. 배움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어요. 새로운 지식을 얻고 이를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는 과정은 큰 만족감을 줍니다. 자아 실현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만듭니다. 셋째, 공부는 사회적 연결을 제공합니다. 공부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소통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사회적 관계를 넓히고 은퇴 후에도 활기찬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부를 통해 만나는 사람들과의 교류는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공부를 시작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인터넷에는 다양한 무료 강좌들이 많아요. 관심 있는 주제를 찾아서 들어보세요. 온라인 강좌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매일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세요.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읽으면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어요. 독서는 가장 전통적이면서도 효과적인 공부 방법 중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책을 통해 다양한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도서관이나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클래스에 참여해보세요. 그림 그리기, 음악, 요리 등 다양한 강좌가 있어요. 클래스에 참여하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배우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에서 열리는 강좌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은퇴 후 꼭 챙겨야 하는 3가지 목표, 운동, 공부에 대해 이야기해봤어요. 이 3가지를 잘 챙기시면 은퇴 후에도 활기차고 행복한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